찍으려고 그러는군요. 시켜주고.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풀장이 오시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저 1분만 내가 받겠습니다. 예. 의전 국회 권고사항은 다른 중에도 마스크 끼고 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국회 권고사항. 이것만 벗고 하겠습니다. 예. 그 수해에 이어서 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나라가 몹시 어렵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국회가 국민의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민주당도 가장 큰 행사인 전당대회를 소수가 모이는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또 미래통합당도 정기국회를 앞둔 의원연찬회를 연기해 주시고 솔선수범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가 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가 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마음의 자세를 좀 가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비대면이 일상화될 경우에 대비한 각종 영상회의라든가 그 비영상 회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대표님께서 또 수해 때도 직접 가서 봉사를 해주시고 하는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예. 오늘 두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마스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공보수석 한민수입니다. 방금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간에 있었던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1대 첫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원식을 갖고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어 대정부 질문, 이어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키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등은 원내 수석 부대표 간에 협의키로 했습니다. 두 번째, 9월 중에 본회의를 개최해 주요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습니다. 세 번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총 12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교섭단체 동수로 구성키로 했습니다. 12인 내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1인씩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위원이 참여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12인은 양 교섭단체 5인 5인, 비교섭 2인, 각 교섭단체가 추천할 경우 1인 1인이 되겠죠. 그렇게 구성키로 했습니다. 위원장의 경우 국회 최다선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최다선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는 여야가 주도하고 사무처가 보좌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키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팀은 1일 점검을 비롯해 국회 차원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사후 조치를 취하는 데 주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흥국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습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다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합의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국조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에너지 특이나 태양광 국조 관련. 제가 이 윤리특위 부분에 좀 추가를 말씀드리면 윤리특위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윤리특위 외에 4개 특위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4개 특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 발족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간에 추가 협상을 갖기로 했습니다. 4개가 정확히 뭔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개특위는 일단은 구성을 할 때 구체적인 명칭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를 논의하기로 했고요. 의장님이 개원사에서 제안하셨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특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여야 모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3개 특위죠. 구성키로 합의했고 전체 윤리특위를 제외한 4개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한 겁니다. 민생법안 전체를 합의하셨다는데 네. 민생법안 뭐 어떤 것들? 그 법안을 여야 모두 그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의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일단 그 쟁점이 없는 일단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은 9월 중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여야 원내대표단 모두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기까지 합의를 했고 어떠한 법안들까지 할지 구체적으로 몇 건의 법안들은 이 역시 추후 협상에서 여야가 논의키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팀의 경우는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제안을 하셨고 야당에서도 이렇게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하듯이 매일매일 국회가 코로나 상황을 점검하자 여야가 주도하는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더 추가 좀. 어떻게 점검하신다는 말이죠? 지금 오늘 그 회동에서는 국회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 참여를 해서 배석을 해서
국회 관련된 상황을 지금의 예방조치 상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추가적이거나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은 8월 중에 이른바 그 영상 회의가 가능한 국회 내에 지금 사무실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가령 본청 제5회의장이랄지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다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여야와 모든 정당들이 의원총회 같은 경우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는 의원회관에 각자 개별 방에 있고 그 원내대표나 지도부만 이 영상회의가 가능한 곳에 가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좋은 방안이다 추진을 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서 각 의원실별로 이렇게 실무자 1인씩을 사무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에 1인용 칸막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석 칸막이죠. 이 칸막이를 그러면 본회의장뿐만 아니고 상임위원장석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원내대표단들의 주문이 있어서 사무처에 또 검토를 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방역대책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회 위원석에 대한 그 마이크 커버를 설치하고 소독하는 문제랄지 구체적인 것까지 보고는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과 원내대표단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물어보실 거 있으면 네. 별건 아닌데 인사청문 날짜가 어떻게 대법관 날짜까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얘기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잠시만요.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원은 이게 뭐 아마 법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3분으로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4인,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8인, 미래통합당 4인, 비교섭 1인, 13명으로 구성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맡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상. 체크차 여쭤보는 건데 오늘 회동에서는 국회 일정과 결산국회 이런 거 관련된 내용만 나온 거고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이야기는 없으셨던 거죠, 대표단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광화문 집회에 대한 민주당의 뭐 입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 예. 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